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아스팔트 파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 박인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때 좀 하다가, 뭐, 좀 그만두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광화문에 이제 나갔죠. 나갔다가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되고 나서 그 실망감에 다시 방구석 파이트라고 뭐 하기보다는 그냥 그 방구석에서 이불킥이나 하고 있는 뭐 그런 사람으로 그냥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할 때 대체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인가. 음? 물론 성남시장인 건 알고 있었고, 뭐, 경기도지사까지 갔을 때였나요? 그래, 확인을 해보니까, 형보수지, 뭐, 찌째명으로, 뭐, 널리 알려지기 전, 그 시점인 거죠. 그때 형수쌍욕 녹음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형하고 통화할 때, 뭐, 어떤 욕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인간 말종이다.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됐나? 더 이제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봤죠. 보니까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김사랑 씨 또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죠. 당신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그뿐만 아니에요. 그뿐만. 그간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인간 말종 중에도 이런 말종이 없습니다. 이런 말종이. 그리고 하는 행실, 방법이 아주 진짜 자빨스럽게 진짜 양아치 같은 그런 방법을 써서 끝까지 갔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좀 더 깊게 좀 파고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었던 채널이 이재명 흥신소라는 채널을 제가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이재명과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제가 좀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형 정신병원 관련된 것 그리고 유동규 관련된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김사랑 씨 납치 사건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 이런 것들을 제가 좀 하다가 그 조회수가 꽤 나오기 시작할 때쯤이죠. 그때가 아마 그때 어떤 한 구독자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가 보호해줘야 된다. 이 사람 잘못하면 자살당하겠다.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한참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살이 막 나올 때였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재명과 엮이면 자살한다가 아니고 자살당한다. 타살이라는 이야기죠. 뭐 타살이라고 딱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도 또 죽었죠. 최근에도 자살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믿기지 않은 그런 자살이 너무 많아요. 특히 좌파 진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청래가 또 한마디 했죠. 윤석열이가 검사 시절에는 기업인들 많이 자살했다. 얼마나 조사를 심하게 했으면, 심리적 압박을 줬으면 자살을 했겠느냐. 그러면서 이재명 관련인 사람들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예요.
이게 바로 빨갱이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돌을 던져가지고 어떤 아이가 맞았어요. 그럼 그 아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너 왜 나한테 돌 던져? 그러면 돌 던진 아이가 네가 왜 거기 서 있어? 이런 식입니다. 네가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돌을 맞는 거다. 이런 식이에요. 돌을 던진 본인이 내가 잘못 던졌네, 잘못 보고 잘못 던졌네 이렇게 반성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돌을 맞니? 이런 겁니다. 이런 논리를 쓰는 애들이 바로 빨갱이들이에요. 빨갱이들. 절대 자기의 잘못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라파에 있는 이 사회주의자 이런 사람들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이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요, 전통적인 막스 레닌에서 다시 이제 네오 막시즘까지 발전해온 사람들은요, 나름 반성을 할 줄 알아요. 독일 총리가 그랬죠. 반성을 할 줄 압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좌파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양아치입니다. 진짜 양아치야. 예. 어쨌든 말이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갔는데 이 제명이는 그야말로 저쪽에 그 성남에서 기반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 아닙니까? 기반이. 그런 사람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되고 지금은 야당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그까지 올라가는데도 뻔뻔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대선에서 떨어지고 보통 대선에서 패배하면요 김대중이 한번 보세요. 다 미국으로 다 건너갑니다.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양반은 그러지 않아요. 한두 달 만에 다시 당대표 출마했죠. 어떤 사람은 멘탈이 강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멘탈이 강하다기보다도 멘탈에 병이 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잘못인지도 몰라. 자기가 하는 거짓말이 자기 뇌 속에서 이미 진실로 사실로 인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그렇게 뻔뻔하게 당대표로 다시 나올 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은요. 동방 A지국 뭐 이런 말 하면 꼰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어느 국가보다도 가족, 친족 관계가 끈끈한 민족입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예, 형보 수지로 거론되고 있는 뭐 찢자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거론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더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입원을 안 시켜주겠다는 정신과 보건이 정신과 담당한테 협박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입원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의 인간 말종 행각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죠.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일어날지 모릅니다. 누가 얼마나 더 죽을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을 가지고 개딸들은 그저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네. 대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내구조는 어떤 구조일까요, 대체? 어?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어? 세상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족이고 나발이고 먹고 자기의 짓거리고 나발이고 뭐 자살하든가 말든가 자살시키든가 말든가 응? 이렇게 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좌파고 이게 진정한 진보입니까? 어쨌든 제가 그때 유튜브를 하다가 그냥 뭐 유튜브를 폭파하진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하는 이유는 이 방에서 그 이불킥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더 이상 좌파가 이 국민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선전선동하는 것마다 그 내막을 파헤쳐서 그야말로 자유민주국가 이 대한민국을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그동안에 그 고생한 아스팔트 파이터들, 아스팔트 전사들, 이분들하고도 친목을 다져서 정말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가 국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는 좀 더 정확한 자료, 정제된, 그런, 어, 그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아,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